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된 중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입니다. 한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 혼자만의 일도 있지만 저희 시부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그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사연도 안 보내본 제가 사연을 쓰는 거라 서툴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저와 제 딸아이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살의 유부녀이고 다른 집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처음 남편을 알게 된 것은 제 나이가 20살 후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사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주기적으로 저희 회사를 오는 남편을 보게 되었고 제가 구매 담당이었기 때문에 유독 남편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남편이 하루는 퇴근 후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퇴사를 하고 본인 사업을 하려 한다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주고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를 퇴사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30이 되었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것에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걱정 없이 무난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결혼 이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다른 문제보다 회사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셨죠. 특히 저희 시부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는 왜 임신을 하지 않냐고 하며 나쁘끄러운 말도 거침없이 하곤 했습니다. 예, 너희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 걸 알고 있지?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후대를 남기는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너는 그저 내 아들 믿고 임신부터 해라. 지금 임신해서 애를 낳아도 32이고 그럼 애가 대학을 갈 때면 너희 나이가 50이 넘는다. 좀 더 지나면 기력이 없어서 애랑 놀지도 못해.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이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 잘 새겨듣고 주말에 한번 들러라. 여자한테 석류가 좋다고 내 시엄마가 어디서 석류를 잔뜩 사왔구나. 주말에 시간 내서 꼭 가겠습니다. 아버님도 식사 챙겨두시고 푹 쉬세요. 분명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부가 저에게 전화로 재촉을 하는 정도였고 시모는 저에게 알게 모르게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정도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의 사업도 안정을 찾고 있었고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 임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임신을 시도했는데 생각처럼 임신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이래저래 하는 말로 몸에 좋다는 것들도 챙겨 먹어보았고 한의원에 가서 아이가 잘 생긴다는 한약도 비싼 돈을 주고 처방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가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란 걸요. 그저 생리주기가 좀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골반 염증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있었고 딱 이렇기 때문에 불임입니다 하는 진단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도 있고 저러한 증상들이 겹쳐서 힘들다는 생각은 했죠.
이후 남편과 시험관 시술도 참 많이 했어요. 배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제 배에 제가 직접 찌르는 과정을 해야 했고, 그럴 때면 남편은 속상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아기 없이 우리 둘이 잘 살면 안 될까? 당신이 배에 직접 주사를 놔야 하는 것도 이제 못 보겠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쳐.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 그럼 한 몇 달이라도 좀 쉬고 기운내서 하자. 당신 힘든 거 보는 게 난 더 힘든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디 시골이라도 내려가서 한 일주일 푹 쉬다가 오자. 저는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도에서도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남편과 예정대로 서울과 제법 떨어진 곳으로 휴양 아닌 휴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 없이 살겠노라 남편과 약속을 했죠. 그런데 여행을 즐기면서도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왜 이렇게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건지,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도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우선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저희가 정말로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지 겪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아이들이 모두 측은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갓난쟁이 아기부터 제법 큰 어린이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서로 똘똘 뭉쳐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모습이 참 눈물겹도록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인연이라면 우리의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시부모님을 상대로 인생을 뒤바꿔버릴 사기를 치기로 약속했어요. 저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저희가 입양할 아기가 최대한 상처 없이 저희 집에서 적응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뭐? 아이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게 아닌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아유, 이제 한시름 놨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방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안 된다. 우리 며느리라도 두고 가라. 내가 우리 손자한테 할아비로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다. 아버지인 제가 잘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오늘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구나. 예전에 너희가 말 같지도 않은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덜컥했으면 이 아이는 제 핏줄도 아닌 애를 형이라고 부르며 지냈을 것 아니냐? 역시 다 내가 있는 법인가 보다. 그랬겠죠. 그리고 입양했어도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예요. 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아무튼 상관없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걸로 내가 다 사줘야겠네. 우리 며느리 뭐 먹고 싶어? 시부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너무 고생했다고 애를 썼다고 하면서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지 않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죄책감이 들기는 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사실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계획하는 게 있지도 않았고, 저도 그저 남편과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시댁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마침 결혼을 한 후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후배의 아이 초음파 사진을 갖고 가서 시댁에 보여드렸고, 늘 배를 두툼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자 시부는 우리 손주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니? 하며 말을 했지만 남편이 애는 배에 있고 이건 제 와이프 배니까 절대로 만지는 건 안 돼요.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저를 따로 불러내서 시모가 한 말에 저는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가,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런데 왜 배에 뭘 넣고 다녀? 애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야? 우리가 실망할까봐 그래? 그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나왔고 밖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저희 셋은 집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시모를 이해시키려 했고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시모는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이내 짧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너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고 한 일이겠지. 나는 오늘 일 아무것도 모르고 못 들은 거다. 네?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식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우리 손주는 딸이야 아들이야? 뭘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니냐. 저는 시모의 그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저희를 질책하고 화를 낼 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힘이 많이 들었냐고, 그렇게까지 자식이 갖고 싶었냐며 말씀하시는 시모를 보고 목이 메어 끄끄거리며 고개만 연신 끄덕였습니다. 시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며 미리 부모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을 하고 시모에게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내가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겠냐? 하며 시원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 가능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결국 10달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양을 위한 재산 증명과 2회 가정방문을 마치고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다니던 보육원에서 건강한 갓난쟁이 딸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하나둘 채워져 가는 아기용품들과 장난감들을 보며 정말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제가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면회가 불가하다 말해준 덕분에 무턱대고 시댁에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시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렸고 시모는 제 딸아이가 저를 쏙 빼닮아 이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모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첫 아이가 딸이라고 하며 보자마자 툴툴거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 손으로 씻지도 않고 아이를 안으려 해서 제가 막아섰더니 벌써부터 유난이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아직 아기가 어려서 손은 씻고 안아주세요. 아이고, 여자애라 예민하다 이거냐? 어렵게 생긴 애인 건 알겠지만 엄마가 너무 유난 떨면 애도 예민해져. 여자애라서가 아니라 아직 어려서 그래요. 기왕 낳을 거 한 방에 남자애를 낳으면 얼마나 좋니?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가 얼마 전 출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둘째라뇨. 아들이라뇨. 시부는 곧 본인이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처럼 딸아이를 안아들고는 집에는 대를 이을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한 번 했는데 2번 못하겠냐고 하면서 다시 병원에 예약을 해서 아들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는데 아들만 골라서 딱딱 낳게는 못하나? 내가 과학자였으면 그런 거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을 텐데. 당신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정신없는 시기인데 애를 또 낳으란 소리를 해? 당신이 애 낳아봤어?
어허이, 당신은 왜 또 열을 내고 그러실까? 그래도 집에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요즘은 딸 낳아 키우면 금메달, 아들 하나 낳으면 은메달, 아들이 둘 이상이면 동메달이라고 하더이다. 우리 며느리가 잘했구먼. 어디서 영감탱이 같은 소리를 해? 안 그러니 얘들아? 기분이 나쁠 뻔한 상황을 시모 덕분에 유쾌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육아 관련 서적은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봤었는데 역시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운 적도 있고요. 분유를 안 먹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류대로 싹 싸서 하나씩 먹여보기도 했고, 통잠을 잔 날에는 너무 예뻐서 일기까지 써둘 정도로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제 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딸을 친손녀처럼 아끼며 TV에서 아기들 용품만 나오면 사서 보내고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내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그런 건 저희 시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번 저희 딸을 보러 와서는 눈이 저를 꼭 빼닮았다, 손가락이 긴 걸 보니 피아노도 잘 치겠다 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은 아무래도 저와 남편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였어요.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아이가 크면서 저희 부부와 조금씩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늘 둘째는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서 툴툴거리던 시부가 시모와 저희 집에 말도 없이 놀러 오다가 딸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저를 보게 된 것이죠. 문제는 같이 놀고 있던 딸아이의 친구 때문인데 그 또래 애들이 그렇듯이 비슷한 공주 원피스를 좋아하고 비슷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단짝이던 그 친구와 함께 소꿉놀이를 하며 있었고 딸아이의 친구는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애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아는 체를 했고 저는 딸아이와 시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시부는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할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누구냐? 혹시 내 딸 친아빠냐? 네? 그 남자라뇨?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놀이터에서 너랑 같이 시시덕거리던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 있잖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우리 가족들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쟤만 쌍꺼풀이 있어? 아버님, 말 가려서 하세요. 여보, 재현이 데리고 요 앞에 슈퍼라도 좀 다녀와.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를 깨워서라도 남편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시부는 그런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듯이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욕을 했어요. 왜 내보내? 내 아들도 네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남편을 내보낸 것 같으세요? 지연이가 혹시라도 듣고 상처받을까 봐 그래요. 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버님은 도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집 며느리처럼 애도 빨리 못 갖고 아들도 못 낳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건가요? 너도 눈이 있으면 보일 것 아니냐. 아까 그 애랑 내 딸이랑 얼마나 쏙 빼닮았던지. 안 그래도 애가 왜 크면서 아무도 안 닮았다 했더니 내가 밖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아니냐. 그리고 양심 있으면 둘째는 아들 낳겠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애 하나 낳았다고 발 뻗고 있는 꼴도 보기 싫구나. 참나. 쟤 정말로 내 손녀 맞냐? 우리 집안 핏줄 맞냐는 말이다. 아버님, 앞으로 그런 말 하실 거면 저랑 저희 딸 보러 오지 마세요. 그냥 아버님 핏줄 껴안고 지내시면 되겠네요. 그래, 지금 그 말 내 손주가 아니라는 거지?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버님, 유전자 검사라뇨. 저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 너는 당연히 못하겠지.
검사 안 할 거면 쟤 당장 내다 버려라. 아니다. 이번 기회에 너희도 이혼을 하면 되겠구나. 내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젊은 여자랑 재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면 되고 너는 내 딸이랑 그저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니? 네? 내다 버리라뇨? 더는 못 참겠네요. 저희 딸 남편과 상의해서 입양했고 합법적으로 귀하게 데려온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이에요. 아버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한 없으세요. 저희 애 하나쯤 부족하지 않게 키울 능력 되고 잘 키워서 누구보다 훌륭하고 따뜻한 아이로 키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말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제 딸도 만나지 마시고요. 결국 시부에게 제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그 순간 시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곧 남편이 딸아이를 저희 친정집에 잠시 맡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쓰러져 있는 시부를 보고 놀라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은 몰랐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정신을 차렸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다가와서는 애도 못 낳고 사기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내쫓으려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남편은 시부를 막아섰지만 황소 같은 시부는 밀리지 않고 제 팔을 더욱 아프게 잡았습니다. 그때 보고만 있던 시모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프라이팬을 하나 꺼내 들고는 시부의 등을 팍 하는 소리가 나게 때려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시모의 돌발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시모가 한 말은 시모가 무덤에 가지고 가려던 남편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더러워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당신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내가 얼마나 금주옥겹 키웠는데 지금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막말로 우리 며느리가 다른 데서 낳아온 애면 어때? 애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당신이 뭔데 애들 인생을 이혼을 해라 마라 내쫓는다 말아야. 애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나이를 먹었으면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이 미련한 인간아.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고고한 척 뭐 대단한 집안의 양반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가짜나서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네. 당신 아들 나 안 닮은 건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주가 아들 안 닮은 건 눈에 잘 안 보이나 보지? 안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산 것 같아. 아들, 내 친아빠 지금 내다 버릴 건데 좀 도와줄래? 나중에 내가 너한테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인간부터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시모를 도와 정말로 시부를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시모는 시부가 나가자마자 가라앉은 목소리로 남편의 출생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시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결국 그 여자와 동거를 하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시부에게 맡겨둔 채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며 떠나버렸고 시부는 결혼 이후 2년 만에 신생아를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지만 시모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시모는 시부와 남편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말도 안 되고 분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기에 그냥 지냈고 작은 손으로 시모의 손을 쥐는 저희 남편만은 미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딸 하나를 낳아서 두 남매를 차별 없이 키웠고 지금까지도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그저 시모를 꼭 안아주었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후 시모는 시부와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예전의 잘못으로 모자라서 현재까지도 남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른이 다 되어가도록 밥 한 번 자기 손으로 쥐어본 적 없는 인간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황혼의 이혼이라니. 시부는 매일같이 시모를 찾아와서 빌었지만 시모는 내가 아프면 밥 해줄 사람 없다고 버릴 것 같다라고 하며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를 모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말씀하시며 혼자 살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는 이혼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본인을 모시고 살라며 매일같이 말했는데 그 이후 남편이 한 행동이 정말 대박이에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이혼당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놓고 가라. 너만 아니었음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여자가 아니야. 아버님 말끝마다 여자 남자 나누시는 거 듣기 거북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 밥이랑 빨래 챙기는 게 더 바빠서요. 너 그 여자한테 못 들었냐? 밖에서 나온 아이라도 내가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효도 소송이라도 걸어버릴 거야. 아버님, 뭘 준 게 있으셔야 소송을 거시는 거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극히 모시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저를 지극히 모시고 있어요. 이런 말을 흔히 외조라고 하던데 혹시 아버님이 들어보셨으려나 모르겠네. 뭐? 내 아들이 너같이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을 극진히 모신다고? 제가 한 소리를 하기도 전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어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버렸고 곧 아버님 댁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1시간도 안 지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한 손에는 딸아이와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 종이 가방에는 아버님 댁의 전화기와 휴대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걸 왜 가져와? 아버지가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 오늘 당신 전화번호 지워둘 거고 당신은 아버지 번호 차단해버려. 어차피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니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뭐? 그러려고 아버님 댁에 다녀온 거야? 나 완전 센스 있지 않아? 예전에 인터넷에서 시댁전화기 싹 걷어왔다는 글 보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내 집안의 평화가 우선이잖아. 아참, 그리고 오는 길에 보니까 딸기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 우리 집 여자들 딸기 좋아하잖아. 모녀 아닐까봐 입맛도 똑같아. 그럼 누구 딸인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글 처음에 시작할 때 쓴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복은 없지만 남편 복이 있어서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시부를 만났지만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 복도 있는 건지 저희 딸이 저희를 안 닮아서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팔불출 마음으로 자랑 좀 하자면 아이돌처럼 눈도 크고 피부도 희고 속눈썹도 엄청 길어요. 주변에서 딸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덕을 많이 쌓아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이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로 시부에게선 이후 연락 한 통 없었고 남편에게 들으니 이제는 혼자서 제법 밥도 차려 먹고 한다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요즘 게이트볼에 푹 빠지셔서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하시는데 정말 소녀 같고 너무 귀여우세요. 딸아이도 아픈 곳 없이 잘 크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요즘이라 자랑하려고 글을 써봐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다 보니 든 생각인데 남편이 이렇게 성격이 좋고 센스가 있는 걸 보면 참 시모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피가 섞인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우애가 있는 집안 맞죠? 마음 같아서는 예쁘고 착한 저희 딸 사진도 보내서 자랑하고 싶은데 팔불출 엄마는 여기서 물러나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